새벽 5시 30분. 강북 원룸촌 골목에 자전거 체인 소리가 울렸다. 이정원은 헬멧 끈을 고쳐 매고 페달을 밟았다. 한강다리를 넘어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18km. 그녀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됐다. 정원 씨, 오늘도 자전거요? 비 온다던데. 경비원 김 씨가 루미젠 본사 입구에서 손을 흔들었다. 정원은 환하게 웃으며 헬멧을 벗었다. 괜찮아요. 우비 있거든요. 아무도 몰랐다. 이 평범한 연구보조원이 루미젠 창업주 이태성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태성은 딸에게 늘 말했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하는 일로 증명해라. 연구실에 도착한 정원은 실험복으로 갈아입고 배양기를 확인했다. 줄기세포 분화 실험은 72시간째 진행 중이었다. 그녀가 꿈꾸는 건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이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을 구하는 일. 정원아, 잠깐. 점심시간, 연인 박도윤이 구내식당 구석자리로 그녀를 불렀다. 투자은행 애널리스트인 그는 늘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엄마가 상견례 하자고 하시는데 이번 주말 어때? 정원의 손이 멈췄다. 2년간의 연애, 이제 가족을 만날 때가 왔다. 좋아. 아빠한테 말해볼게. 그날 저녁, 정원은 아버지 집무실을 찾았다. 이태성은 직원들과 똑같은 6평짜리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아빠, 도윤이네 부모님 만나기로 했어. 태성은 딸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 집은 널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 도윤이는 그래. 내가 뭘 하든 상관없다고. 부모는 다를 수 있다.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걱정은 없었다. 도윤은 그녀의 검소한 생활을 이해하고 존중해줬으니까. 상견례 당일 아침, 비가 내렸다. 태성은 낡은 우비를 꺼내 입었다. 운전기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카쉐어링으로 소형차를 빌렸다. 아빠, 괜찮아. 기사님 부르면 되는데. 개인적인 일에 회사 자원을 쓸 순 없지. 빗속을 달리며 정원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가 매일 타는 자전거 도로가 물에 잠겨 있었다. 문득 불안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만나는 자리, 뭐가 문제될까? 하지만 1시간 뒤, 그녀는 깨닫게 될 것이다. 세상엔 자전거와 고급 세단의 차이만큼이나 깊은 편견의 골이 있다는 것을. 전통 한정식집 송악정의 별실 문이 열렸다. 정원과 태성이 들어서자 이미 도착해 있던 도윤의 가족이 일제히 시선을 돌렸다. 어머, 비가 많이 오네요. 도윤의 어머니 오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태성이 입구에 벗어둔 노란색 우비에 고정됐다. 찡그린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아버님이시죠? 반갑습니다. 박도윤 어머니예요. 악수를 나누자마자 오미라는 티슈로 손을 닦았다. 태성의 손에 남은 빗물 때문이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태성이 담담히 인사했다. 정원은 뭔가 모를 불안한 기운을 느끼며 도윤 옆에 앉았다. 그런데 오미라가 말을 이었다. 차는 어디 대셨어요? 발레 파킹 하셨죠? 카쉐어링으로 왔습니다. 개인 일정에는 늘 그렇게 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도윤의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다. 카쉐어링이라 소형차던데 장인 되실 분이 상당히 검소하신가 봅니다. 오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죄송하지만 우리 도윤이가 뭐가 부족해서 상견례에 땀 냄새를 풍기면서 우비를 입고 오시는지 최소한의 예의는 지킬 줄 아는 집안일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니, 도윤이 놀라 소리쳤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서로 집안에 더 좋지 않겠니? 도윤이 너는 가만히 있어. 오미라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정원이 그를 바라봤지만 그는 눈을 피했다. 저희 집안이 검소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나요? 태성이 조용히 물었다. 검소? 그게 검소예요? 딸 시집 보내는 중요한 자리에 우비를 입고 오시는 걸 검소라고 해야 할지. 오미라가 비웃었다. 루미젠이라는 유명 제약회사 아시죠? 우리 도윤이는 루미젠에 들어갈 만한 수재예요.
우리 도윤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그런 대기업 며느리 될 사람 집안이 이래서야. 정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태성의 정체를 모르는 그들이 루미젠을 거론하다니. 도윤 씨는 정원이의 검소함을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연애할 땐 그랬죠. 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죠. 저희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다. 정원아, 솔직히 너희 집 형편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자전거 타는 것도 그저 취미인 줄 알았는데. 그만. 태성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저희가 우선시하는 건 값비싼 차나 명품 옷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분들과는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군요. 품격. 차도 없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집안에서 품격 타령이나 하고 있네. 정말 가소롭네요. 오미라가 코웃음 쳤다. 태성은 정원의 손을 잡았다. 가자. 내가 이런 모욕을 들을 이유는 없다. 정원은 눈물을 참으며 일어섰다. 도윤을 한 번 바라봤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잘 가요. 어차피 안 될 혼사였어. 오미라의 독설이 등 뒤에서 날아들었다. 없는 집딸이면 최소한 예의라도 배워야지. 도대체 무슨 자신으로 도윤이 너랑 결혼할 생각을 한 거니? 정원이 쟤는. 문을 나서며 정원은 조용히 말했다. 도윤 씨, 당신이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내게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였나 보네요. 빗속으로 나온 부녀는 말없이 차로 향했다. 정원의 뺨으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다. 박도윤은 루미젠 본사 33층 회의실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글로벌 전략본부 최종 면접, 서류 전형부터 3차 면접까지 6개월의 긴 여정이 오늘로 끝난다. 박도윤 씨, 들어오세요.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다. 가운데 빈 자리가 눈에 띄었다. 투자위원장님은 곧 오실 겁니다. 먼저 시작하죠.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보여주세요. 도윤은 자신 있게 발표를 시작했다. 바이오 산업 투자 전략, 글로벌 시장 분석, 루미젠의 성장 가능성. 완벽했다.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박도윤 씨는 우리 회사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 기업이죠. 수익성과 성장성 모두에서 압도적입니다. 그것뿐인가요?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도윤은 인사를 하려다 얼어붙었다. 이태성이었다. 상견례 때 만난 그 초라한 아버지. 아니, 정원의 아버지가 투자위원장 자리에 앉았다. 계속하세요. 태성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잡았지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왜 그러십니까? 계속하시죠. 저는 루미젠은 돈만 추구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런데 박도윤 씨는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면접은 거기서 끝났다. 일주일 후 도윤에게 불합격 통보서가 도착했다. 하단에는 투자위원장 이태성의 직인이 선명했다. 이태성. 설마. 도윤은 급하게 검색을 시작했다. 루미젠 창업주 이태성. 순자산 5조. 하지만 검소하기로 유명해 공식 석상에도 택시로 이동한다는 기사들. 휴대폰이 떨어졌다. 엄마. 오미라는 아들의 외침에 놀라 달려왔다. 무슨 일이니? 정원이 아버지. 루미젠 회장이었어요. 오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그게 무슨... 제가 면접봤던 회사가 정원이 아버지 회사였다고요.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다. 그날 자신들이 부녀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돈도 없으면서 품격 타령. 남자한테 빌부터 살 생각. 땀 냄새 풍기는 우비. 어떡하니 도윤아.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니? 오미라는 주저앉았다. 평생 꿈꿔온 아들의 대기업 입사. 그것도 최고의 회사인 루미젠. 모든 것이 그들의 오만함으로 날아갔다. 다음 날 아침, 모자는 루미젠 본사 로비에 있었다. 이태성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약속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합니다. 사과드릴 일이 있어요. 그때 정원이 자전거 헬멧을 든 채 로비를 지나갔다. 도윤이 달려갔다. 정원아, 정원아, 잠깐만. 정원이 돌아봤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정원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 우리가 몰랐어. 정말로. 오미라가 무릎을 꿇었다. 로비의 시선이 집중됐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긴 회사입니다. 정원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리고 전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이 절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정말이야. 도윤 씨, 면접은 저와 관계없이 실력으로 떨어진 겁니다. 저희 회사는 사람을 외모나 배경이 아닌 가치관으로 평가하거든요. 당신은 그 기준에 못 미쳤을 뿐이에요. 정원은 돌아섰다. 참고로 전 아직도 자전거 탑니다. 비 오는 날엔 우비도 입고요. 그게 저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모자는 망연자실한 채 로비에 남겨졌다. 해질 무렵, 정원은 한강 자전거 도로를 달렸다. 퇴근 후 이곳을 찾는 것이 일상이 됐다. 페달을 밟을 때만큼은 복잡한 생각들이 바람에 날아갔다. 저기, 잠깐만요. 낯선 목소리에 브레이크를 잡았다. 카메라를 든 남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죄송한데, 방금 석양을 배경으로 지나가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저를요? 네. 저 환경 다큐 찍는 사진작가인데 도시의 지속 가능한 이동 프로젝트 중이거든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다. 장시우 생태사진작가. 매일 여기서 뵙던 분이시죠. 비와도 자전거 타시는. 정원이 놀라 그를 바라봤다. 저도 매일 이 시간에 작업해요. 도시의 일모를 기록하는 중인데 자전거 타는 분이 늘 같은 시간에 지나가셔서. 두 사람은 나란히 강변에 앉았다. 시우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물었다. 자전거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페달을 밟으면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엔진이 아닌 제 힘으로 움직이니까요. 멋진 생각이네요. 저도 비슷해요. 사진도 결국 제 눈으로 보고 제 손으로 담는 거니까. 시우는 카메라 뷰파인더를 보여줬다. 한강의 노을, 자전거 도로, 그리고 도시의 풍경이 담겨 있었다. 전 원래 의대생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희귀병으로 떠나고 나서 생명을 다르게 보게 됐죠. 치료할 수 없다면 최소한 지킬 수는 있어야 한다고. 정원이 그를 바라봤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묘하게 익숙했다. 그래서 환경 다큐를 제작하시는군요. 네. 인간도 결국 자연의 일부잖아요. 건강한 환경 없이는 건강한 생명도 없으니까. 두 사람은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연구 이야기, 사진 이야기, 그리고 삶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 일주일 후 정원과 시우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났다. 혹시 제 작업실 보여드려도 될까요? 멀지 않아요. 시우의 작업실은 낡은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다. 벽면 가득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멸종위기 동물들, 오염된 바다, 그리고 희망적인 복원 현장들. 와, 정말 대단해요. 이것보다 대단한 건 이쪽이에요. 시우가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다. 동생과 찍은 사진들이었다. 동생이 떠나고 한동안 카메라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죠. 사진을 찍는 건 순간을 붙잡는 거라고. 사라지는 것들을 영원히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정원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저도 사실 최근에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에 어떤 일이었는지 묻지 않을게요. 대신 이것만 말하고 싶어요. 자전거처럼 묵묵히 제 길을 가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그날 밤, 정원은 시우의 낡은 지프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차가 정말 멋지네요. 15년 됐어요. 그래도 잘 달려요. 화려하진 않아도 튼튼하거든요.
정원이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다. 오늘 작업실 구경 감사해요. 다음엔 제가 일하는 실험실 구경시켜 드릴게요. 화려하진 않아도 의미 있는 곳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정원 씨 자전거 뒤에 카메라를 실어도 될까요? 당신이 보는 풍경을 저도 담고 싶어서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자전거와 카메라, 서로 다르지만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두 사람의 여정이. 폐염 전의 아침은 고요했다. 정원과 시우는 갈대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걸었다. 손에는 각자의 도구인 수질 검사 키트와 카메라를 든 채였다. 여기가 제 첫 프로젝트 현장이에요. 정원이 탁 트인 습지를 가리켰다. 6개월 전 루미젠 비영리재단 이사장이 된 그녀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생명복원 프로젝트였다. 버려진 땅을 생명의 땅으로. 멋진 일이에요. 시우가 카메라를 들어 아침 안개에 쌓인 습지를 담았다. 그때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왔다. 이태성이었다. 아빠, 여긴 어쩐 일이세요? 딸이 시작하는 첫 프로젝트인데 와봐야지. 그리고 태성이 작은 상자를 건넸다. 안에는 새 자전거 헬멧이 들어 있었다. 헬멧 옆면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을 잃지 마라. 고마워요, 아빠. 시우 씨도 고맙네. 우리 딸 곁을 잘 지켜주어서. 악수를 나누는 두 남자를 보며 정원은 미소 지었다. 작업을 시작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나타났다. 정원아, 박도윤이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오미라. 여기까지 어떻게? 루미젠 홈페이지에서 봤어.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오미라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예전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정원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우리 도윤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 우리 도윤이와 결혼만 해주면 절대 간섭 안 할게. 뭐든 내가 원하는 대로. 죄송하지만 전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정원이 시우의 손을 잡았다. 자전거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앞으로만 가죠. 전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하지만 우리 오랜 시간 만나왔잖아. 그 시간들이 너에겐 아무 의미도 없던 거니. 도윤이 애원했지만 정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 시간들도 소중했어요.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외모나 배경이 아닌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시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죄송하지만 이곳은 작업 중인 보호구역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분들은 나가주셔야 해요. 모자는 결국 발길을 돌렸다.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시우가 물었다. 괜찮아요? 네, 정말 괜찮아요. 바람이 갈대를 흔들었다. 정원은 다시 수질 검사에 집중했다. 점심 무렵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시우 씨, 여기 와서 봐요. 진흙 속에서 작은 개들이 기어 나오고 있었다. 오염으로 사라졌던 생명들이 작게나마 돌아오고 있었다. 와, 정말 놀라워요. 당신이 해냈어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함께요. 시우가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환하게 웃는 정원, 그리고 새롭게 살아나는 땅. 이 사진 제목은 뭐로 할까요? 정원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빈틈없는 행복은 어때요? 왜 그 제목이죠? 화려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채워가는 이 순간들이 빈틈없이 행복하니까요.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나란히 자전거를 탔다. 시우의 카메라 가방은 정원의 자전거 뒤에 실렸고 정원의 연구 자료는 시우의 배낭에 들어 있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앞으로요. 늘 그랬듯이. 석양을 향해 페달을 밟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다. 뒤돌아보지 않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두 바퀴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